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EG Temporal Spatial Transformer for Person Identification입니다. 해당 연구는 다양한 상태의 뇌파를 트랜스포머 모델에 적용해서 Person Identification을 진행한 연구로 2022년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8로 멀티디서플리너리 사이언시스 분야에서 약 상위 18%로 Q1에 해당됩니다. 본 논문 인트로의 첫 문단에서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 사용되는 지문이나 홍채, 안면인식 등의 생체 인증에 대한 방법과 그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지문이나 홍채, 안면인식과 같은 인증들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존의 생체인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 활동을 활용하는 인지적 생체인식인 이 코그니티브 바이오메트릭에 대한 설명과 그 예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바이오메트릭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FNIRS나 PET, NIRS, MEG, EEG와 같은 뇌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체 인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다양한 뇌활동 관련 데이터 중에 EEG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EG는 포터블 장비로 비교적 저렴하게 측정이 가능하고 어떤 병리로 인해서 뇌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모든 개인에게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뇌파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EEG를 활용한 아이덴티피케이션 관련 기존 연구들은 이 피험자들이 단일 상태에 있을 때, 예를 들면 레스팅 스테이트에서만의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인식의 정확성과 경고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태의 뇌파를 활용을 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에 활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 고안한 이 EEG Temporal Spatial Transformer 모델인 ETST 모델의 전반적인 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EEG 데이터의 전처리를 수행하고 이 전처리된 EEG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먼저 템퍼럴 정보에 대한 학습 어텐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스페셜 정보에 대한 어텐션을 진행하게 되고 그 후에 이 간단하게 플래튼하는 풀리 커넥티드 과정을 거쳐서 사용 개인을 인증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과정 중에 이 전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처리는 간단하게 0.5에서 42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고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애널리시스인 IC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Z-스코어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T는 타임이고 C는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 평균을 빼주고 채널 데이터에 대한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눠줘서 Z-스코어로 이렇게 스탠다디제이션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델 구조를 보기 전에 이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은 입력 시퀀스, 예를 들면 문장에서 각 위치의 정보가 다른 위치 정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는 것입니다.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장 내, 입력 시퀀스 내에서 서로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밑에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입력된 각 이 토큰 나는 커피를 좋아해에 대해서 쿼리 키 밸류 벡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벡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에 대한 쿼리 벡터를 계산하려고 하면 x 나는 그러니까 인풋 나는의 쿼리에 대한 웨이트를 내적을 해서 쿼리 행렬을 생성을 하게 되고 키나 밸류도 마찬가지로 수행됩니다. 네, 그래서
가중치 웨이트 행렬을 곱해서 각각 쿼리 키 밸류 벡터를 생성을 하고 이제 각 단어의 쿼리 벡터랑 다른 단어의 키 벡터를 비교를 해서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의 쿼리와 이 커피를 그리고 좋아해의 키를 내적을 해서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커피를 이 차지한 관련된 이 비중이 0.3 그리고 나는과 좋아해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0.7이면은 이 나는이라는 단어가 커피를 보다 좋아해라는 단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활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밀접한 관련 중요도 비율을 이용을 해서 이 아래 각 단어의 밸류들을 가중합을 해서 나는 쿼리에 대한 이 최종 출력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과정으로 뭐 커피를 쿼리를 이제 나는 키, 커피를 키, 좋아의 키에 대해서 각각 3개에 대해서 연관성을 계산을 하고 이 밸류 값과 가중합을 해서 이 아웃풋을 출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어텐션 이 행렬을 도출하는 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쿼리와 키를 내정을 먼저 하고 이 루트 DK의 경우에는 그냥 차원 수를 루트 씌워서 나눠주는 거여서 이 그냥 위에 값이 너무 커지지 않게 스케일링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소프트맥스를 해서 노멀리제이션을 한 다음에 밸류 값을 이제 내적을 해주는 과정으로 아까 설명한 과정을 그냥 수식으로 적어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템퍼럴 트랜스포머 인코더라 해서 TTA를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쉘로우넷이나 이지넷에서 하는 것처럼 템퍼럴 먼저 하고 스페셜 하는 그런 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풋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전처리를 한 이지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뭐 피처를 뽑거나 이런 건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우 데이터, 전처리된 로우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로우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게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구성이 되어 있고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멀티헤드 어텐션은 단순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셀프 어텐션 모듈이 병렬로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티헤드 어텐션 구조를 활용을 하면 장점이 있는데 이 헤드마다 서로 다른 측면의 이 어텐션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다양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셀프 어텐션 모듈을 사용했을 때는 포착하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이렇게 멀티헤드를 쓰면 다양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 모듈을 지난 다음에 MLP를 거치게 되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MLP를 해주는 이유가 보통 이 어텐션 모델에서는 그 약간 선형적인 관계들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MLP를 통해서 이런 비선형적인 정보들도 함께 학습을 할 수 있게 더 복잡한 그런 특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LP를 추가해 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템퍼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치고 난 후에 스페셜 트랜스포머 인코더 STE를 거치게 되는데 이 거의 동일하긴 한데 이 STE에서는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이 EG 채널 배치에 대한 그런 공간적인 정보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딱 접했을 때는 그럼 왜 그 템퍼럴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템퍼럴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EG 데이터가 모여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 없이도 시리얼 정보가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데 이 스페셜 트랜스포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EG 채널의 공간적인 배치를
것들을 따로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추가해서 모델이 공간적인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뭐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라고 해서 다들 잘 아시는 삼각함수를 활용을 했는데, 이 삼각함수를 활용한 기법이 보통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삼각함수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기성을 띠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인이나 코사인 하나를 활용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y값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서 정보가 겹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사인과 사인을 함께 사용을 하고 각 인코딩 차원별로 사인과 코사인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아래의 수식을 보시면 인코딩 차원이 짝수면 사인, 그리고 홀수면 코사인 함수를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 여기엔 임베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지셔널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공간적인 정보를 함께 담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어텐션을 앞선 템퍼럴과 똑같은 어텐션 모듈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성능 평가를 했는데,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09명의 피험자 뇌파 데이터고, 뇌파는 텐텐 시스템에 따라서 64채널에서 획득이 되었습니다. 샘플링 프리퀀시는 160Hz고 이 아래 다양한 스테이트에 따라서 획득이 된 뇌파 데이터인데, 먼저 이 베이스라인으로 eyes close 1분 한번, eyes open 1분 한번 이렇게 측정한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2분 동안 모터 이미지너리 태스크를 각각 3번씩 수행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좀 설명드리면, 먼저 첫 번째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 컴퓨터 화면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타겟이 있을 때 해당 방향의 주먹을 펴고 꽉 쥐는 거, 그걸 반복하는 모터 태스크가 있고, 이 두 번째 태스크는 이 똑같이 컴퓨터 화면 왼쪽 혹은 오른쪽에 타겟이 뜨면은 이 해당 방향의 손을 주먹을 쥐거나 꽉 펴는 거를 상상하는 과제.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 위 혹은 아래에 이 타겟이 떴을 때 해당 방향의 손을 꽉 주먹을 쥐거나 펴는 거를 직접 행동하는 거. 그리고 태스크 4는 이 컴퓨터 화면의 위아래에 떴을 때 해당 방향의 손을 이제 꽉 쥐거나 펴는 거를 상상하는 과제.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있고, 각각 3번씩 2분 동안 3번씩 수행하는 동안 획득한 데이터입니다. 이 논문에서 모델의 성능을 이렇게 비교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먼저 데이터셋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에 대한 건데, 이 인증을 위해서 모델의 훈련과 테스트를 이 고정된 하나의 상태 데이터만을 활용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EC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과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그리고 이 IMA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이매진 하는 과제들, PHY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움직이는 과제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고정된 상태에서의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테스트에 함께 활용을 했을 때고, 두 번째는 어떤 한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했으면 다른 상태의 데이터, 만약에 EC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했으면 예를 들면 이매진 데이터로 테스팅을 한다는 거, 그런 조건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상태 데이터를 다 섞어서 랜덤으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진행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말할 때 ECEO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이 이매징과 모터 태스크 동안의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팅한 결과만 이렇게 레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션 인코딩, 앞서 말씀드렸던 포지셔널 인코딩의 유무에 따른 그런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 길이에 대한 어떤 샘플 길이를 활용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은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셋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에 대한 결과인데, 이 첫 번째 위의 표가 이 각각 고정된 상태의 데이터 안에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모두 진행했을 때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뭔가 좀 컨벤셔널한 모델들과 이 현재의 모델을 비교를 했는데, 모든 EO, EC 그리고 이매진 상상을 했을 때에는 거의 해당 모델이 거의 100%에 가깝게 사용자를 인식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행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ECEO의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로 훈련을 하고 움직이는 상태 그리고 이매진 하는 상태의 데이터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해당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개발한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상태를 다 혼합을 해서 랜덤으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나눈 것인데, 이 경우에는 PLV와 GCNN을 썼을 때 가장 높긴 했지만 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도 99.9%로 0.08% 정도 차이밖에 안 나게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 유무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안 했을 때 95에서 96%의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템퍼럴 포지셔널 인코딩, 그러니까 시간적인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었을 때의 성능이 79, 80 정도의 성능을 보였고, 스페셜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었을 때는 97% 이상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정확도가. 그리고 템퍼럴과 스페셜 포지셔널 인코딩을 같이 다 넣었을 때는 약 90에서 91%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 템퍼럴 공간 정보, 그러니까 스페셜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하면 모델 성능이 향상이 되고, 이 템퍼럴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유로는 이 저자들이 시간 영역, 그러니까 템퍼럴 영역에서 위치 정보를 추가하게 되면 학습 효율성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모델이 더 나쁜 쪽으로 훈련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시간 영역, 템퍼럴 영역에서 이 위치 인코딩이 EEG 신호의 변환의 불변성을 깨트려서 모델이 이 템퍼럴의 피처를 추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결과 같은 경우에는 템퍼럴 트랜스포머 인코더랑 스페셜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유무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한 건데, 이 템퍼럴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있을 때는 72에서 5% 정도의 정확도를 가졌고, 스페셜만 있을 때는 68에서 70% 정도의 정확도, 그리고 두 개 인코더가 모두 있을 때 95에서 96%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템퍼럴과 스페셜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같이 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과로는 샘플 길이에 대한 결과인데, 여기 나와 있는 50과 80%는 이 데이터 수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의 오버랩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오버랩 비율을 80%로 했을 때 모델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초 데이터의 샘플을 썼을 때 가장 높은 98%, 약 97% 이상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5초 점점 긴 길이의 샘플을 쓸수록 정확도가 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참고할 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먼저 해당 논문의 경우에는 로우 이지 시그널
트랜스포머 모델에 넣어서 이 개인을 식별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도 로우 이지 시그널을 넣어서 이 어떤 개인의 체성분 수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한 그런 연구 그리고 모델 구조를 조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점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EEG 딥러닝에서도 템퍼럴 그리고 스페셜 순서대로 학습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트랜스포머 모델에 적용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EEG 트랜스포머 모델 관련 논문들을 많이 찾아본 게 아니라서 이런 게 이 논문에서 처음 제안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트랜스포머 모델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셀프 어텐션이나 뭔가 트랜스포머에 대한 개념들을 좀 다시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